논 타겟을 사용한다면 광고 소재가 강력해야 합니다. 관심사 타겟을 사용한다면 그룹별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논 타겟은 위치, 연령, 성별, 관심사 등 어떠한 설정도 하지 않는 타겟팅입니다. 타겟을 안 잡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한테 맡기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의 수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가장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유저에게 자동으로 광고를 뿌려주는 겁니다. 즉, 알고리즘이 반응을 분석해서 최적의 유저를 찾는 거죠. CPM의 경우는 지난번 컨텐츠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통 논 타겟으로 진행을 하면 위치만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연령, 성별, 관심사를 비워둡니다. 이 타겟팅을 통해 광고를 볼 최대 사람 수가 1만 명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때 위치를 서울로 타겟팅하거나 연령을 20대, 30대만 설정하거나 성별을 한쪽만 설정하거나 혹은 관심사를 추가하게 되면 광고를 볼 최대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1만 명보다는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예산을 쓴다 해도 더 적은 사람에게 전달될 테니 CPM은 반대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 타겟이 다른 타겟팅에 비해 CPM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메타의 트래픽, 도달, 영상, 참여, 앱 설치 등 여러 캠페인들에서는 논 타겟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수백 개, 수천 개의 광고 계정을 담당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판매 캠페인, 정확히는 전환 캠페인의 논 타겟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환 캠페인은 픽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겟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웹사이트에서 문의를 남긴 데이터, 회원가입을 한 데이터, 구매를 한 데이터, 구독을 한 데이터 등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광고를 뿌려주는 겁니다. 이럴 경우 논 타겟팅을 해서 픽셀 데이터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만 픽셀 데이터 수가 너무 적다면 광고 노출량이 적어질 수도 있고 정확한 타겟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겟이 명확한 브랜드 제품 서비스인 경우에는 논 타겟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강아지 관련 제품일 경우 내가 고양이 강아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낮겠죠. 아니, 고양이 강아지가 귀여워서 광고 이미지 영상 클릭하면 클릭률 높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클릭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잘못된 타겟 그룹으로 최적화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실제 제 광고주 중에 한 분이 여성분들이 운동할 때 입는 레깅스를 판매 중이었습니다. 논 타겟으로 진행했는데 클릭률이 11%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환이 0이었습니다. 광고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 클릭의 남성 비중이 95%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강아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심사에 한글 관심사, 영어 관심사 둘 다 넣어주시고 펫 사료, 펫 간식으로 유명한 브랜드들 오리젠, 아카나, 블루 버팔로 같은 이런 브랜드들 관심사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광고들을 진행하든 광고 소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논타깃으로 진행할 경우에 더더욱 광고 소재가 강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머신러닝 최적화가 되려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에 따라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을 선별하고 그 선별된 그룹에게 광고를 집중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고 소재를 하나만 세팅하기보다는 결이 다른 광고 소재들 여러 가지를 하나의 광고 세트에 세팅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논타겟의 경우는 광고 예산이 적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유저에게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광고를 학습하는 데 시간과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50개가 들어와서 광고 최적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학습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광고 최적화가 된다면 다시 머신러닝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다시 머신러닝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관심사 타겟팅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사 타겟은 특정 관심사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메타에서 제공하는 관심사 리스트는 어떤 주제에 관심을 보였는지를 기반으로 그룹화해서 관심사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우한 계정, 자주 보는 컨텐츠, 자주 클릭한 링크 등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추정을 해서 그걸 관심사 키워드로, 관심사 리스트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20년 당시에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선택하는 관심사 하나하나를 합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심사 사과, 배, 귤을 선택했다면 사과, 배, 귤 중에서 하나라도 관심이 있다면 광고를 다 보여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관련 있는 관심사를 명확하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적은 관심사는 광고를 보여줄 타겟이 명확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너무 타이트하기에 광고를 볼 사람 수도 줄어들고 빈도수도 그만큼 빠르게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좋은 광고 성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다른 잠재력 있는 타겟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타겟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헷갈리시죠? 조금 전에 관심사를 너무 적게 세팅하지 말라더니 지금은 뭐 너무 많이 세팅하지 말라고,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관심사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보통 이런 경우들은 쓸데없고 필요 없는 관심사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제 광고주 중에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분이 계셨는데 관심사 타겟팅을 20개 정도 세팅했는데 맛집, 데이트라는 관심사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로 관심사를 선택했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겠으나 정확하게 의류와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심사는 따로 빼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관심사 타겟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타겟팅이 나에게 맞는지 모르실 수 있겠죠. 혹은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비교를 해봐야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관심사 타겟팅을 한다면 제품별로, 타겟별로 테스트를 추천드립니다. 캠페인 하나에 광고 세트를 3개로 나누고 각 광고 세트에 다른 타겟팅 그룹을 세팅하는 겁니다. 광고 세트 1번에는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관심사들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면 셔츠, 스커트 등이 될 수 있겠죠. 광고 세트 2번에는 비즈니스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관심사들로 구성하는 겁니다. 식빵을 판매한다면 우유, 잼 등이 될 수 있겠죠. 광고 세트 3번에서는 메인 타겟이 평소에 좋아할 만한 관심사들로 구성하는 겁니다. 메인 타겟이 30대, 40대라면 투자, 주식, 부동산 등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관심사 타겟 그룹을 광고 세트별로 나누고 나머지 세팅 조건들을 다 동일하게 세팅해서 테스트를 한 후에 나에게 맞는 타겟을 찾는 겁니다. 메타의 광고 정책, 광고 투명성, 개인정보 강화 등으로 인해 정치, 종교 같은 민감한 키워드는 제거되고 사용량이 적은 관심사의 경우도 제거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BTS를 들 수 있겠죠. 메타에서 알림을 통해 특정 키워드가 추가되었다 또는 삭제되었다 라고 알려주기도 하지만 따로 알림 없이 업데이트 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키워드가 없을 경우에는 영어 관심사로 대체하거나 상위 개념의 관심사로 대체하는 게 좋겠죠. 혹은 요즘 특정 관심사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지는 추세라면 업데이트 되어서 관심사 리스트에 추가되었을지도 모르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첫 영상에서 팔 마사지기와 발 마사지기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전환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아까 논 타겟팅 때도 설명했지만 전환 캠페인은 픽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겟팅을 하는데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메인 상품일 가능성이 높기에 서브 상품들을 전환 캠페인으로 홍보할 때는 해당 상품들과 관련된 관심사를 넣어서 타겟팅을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관심사 하나하나를 합집합으로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진처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관심사로 세팅하고 나서 자세히 정의하기를 클릭하면 관심사를 추가 조건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트위터를 관심사로 추가 세팅하게 되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에 하나라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트위터에 꼭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광고를 보여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광고를 볼 사람 수가 줄어들 수 있고 그로 인해 CPM, 빈도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 다른 설정들을 좀 넓게 설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즉 위치, 연령, 성별, 노출 위치를 넓게 세팅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좋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메타 광고 타겟팅 중에서 논 타겟팅과 관심사 타겟팅의 특징과 실전 적용 방법에 대해 공유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맞춤 타겟팅과 유사 타겟팅에 대해 공유할 거니까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자유롭게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케터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